오늘은 정말 강력한 개념 하나를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바로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시작된 이야기인데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죠. 자, 시계를 1961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죠. 한 남자가 재판정에 섰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른바 최종 해결책의 실무 총책임자, 바로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마침내 법정에 선 거죠. 전 세계의 눈과 귀가 그곳으로 쏠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뭘 기대했을까요? 당연히 괴물이겠죠. 뭐랄까 뿔 달린 악마, 인간의 탈을 쓴 그런 존재를 상상했을 겁니다. 그토록 끔찍한 악을 저지른 사람이 평범할 리가 없다고 모두가 그렇게 믿었죠. 그런데 막상 재판정에서 드러난 그의 모습은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아돌프 아이히만, 대체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의 역할은 정말 명확합니다. 그는 단순히 말단 직원이 아니었어요.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음의 수용소로 실어나려는 그 모든 이송 과정을 그야말로 A부터 Z까지 조직하고 관리했던 바로 그 장본인입니다. 네, 그는 나치 친위대의 고위 장교였고요. 심지어 유대인 문제 전문가라고 불렸죠. 그의 임무가 뭐였냐고요? 수백만 명을 수용소로 보내는 열차 시간표를 아주 효율적으로 짜는 거였습니다. 전쟁이 끝나고는 아르헨티나로 도망쳐서 숨어 지냈지만 결국 1960년에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에게 극적으로 체포돼서 법정에 서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세상은 이 거대한 악의 화신과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역사적인 재판에 아주 특별한 관찰자가 있었거든요. 바로 더 뉴요커즈의 특파원 자격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철학자 한나 아렌트였습니다. 근데 이게 아렌트에게는 정말 개인적인 일이기도 했어요. 그녀 자신도 나치를 피해서 독일에서 탈출한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취재가 아니었던 거죠. 자신의 세계를 파괴해버린 그 악의 본질을 정말이지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렌트는 법정에서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괴물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아이히만을 봤는데 그녀의 눈에 비친 건 그냥 평범한 관료였던 거예요. 어떤 악마적인 광신도나 사악한 이념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상부의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고 자기 승진이나 경력 관리에만 신경 쓰는 지극히 평범하고 더 중요하게는 아무 생각이 없는 그런 관료였다는 거죠. 바로 이 충격적인 관찰에서부터 훗날 아렌트를 아주 유명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동시에 엄청난 비난의 중심에 서게도 했던 바로 그 개념, 악의 평범성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악의 평범성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아렌트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악이 꼭 광신도나 사이코패스에 의해서만 저질러지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생각을 멈춰버린 평범한 사람들에게 저질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주어진 규칙을 받아들이고 명령을 따르고 자기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아이히만이 유대인의 증오에서가 아니라 그저 유능한 관료로서 자기 임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만 몰두했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범죄가 가능했다는 것. 이게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죠. 여러분도 예상하시겠지만 이 이론은 정말 어마어마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 특히 유대인 공동체는 격분했죠. 아니, 600만 명의 죽음을 어떻게 고작 평범한 관료의 생각 없음 따위로 설명할 수 있냐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렌트가 아이히만을 변호하고 희생자들을 모욕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박해를 직접 겪었던 아렌트에게 이건 변명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인류 전체를 향한 훨씬 더 무서운 경고였던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생기죠. 아렌트 스스로도 던졌던 질문인데요. 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 없음이 가능해지는 걸까요? 어떻게 사회 전체가 생각하기를 멈출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찾아낸 핵심적인 답 중 하나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바로 언어에 있었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나치는 자신들의 범죄를 아주 교묘한 관료적 용어로 포장하는 데 선수였습니다. 끔찍한 현실을 감추기 위해서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낸 거죠. 대량 학살을 최종 해결책이라고 불렀고 처형은 특별 대우로 죽음의 수용소로 보내는 것은 소개라는 말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감정이 제거된 행정 용어를 쓰면 행동과 그 끔찍한 결과를 분리시킬 수 있게 돼요. 아이히만 같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는 일의 실체를 마주하지 않고 그냥 서류 작업을 처리하듯이 기계적으로 일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그냥 과거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군대에서는 민간인 사망을 부수적 피해라고 하고요. 기업에서는 직원들을 해고하는 걸 구조조정이라고 하죠. 정치에서는 고문을 강화된 신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모든 단어들은 정확히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의 충격을 완화하고 진실을 흐리고 우리가 그 일의 진짜 의미에 대해 생각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하지만 이게 단순히 언어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언어는 훨씬 더 거대한 시스템의 일부였을 뿐이죠. 그 시스템은 애초부터 사람들한테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자체를 빼앗도록 설계된 바로 전체주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아렌트는 이런 전체주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두 개의 기둥으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단 하나의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되는 이데올로기를 사람들에게 주입합니다. 둘째, 그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기 위해 테러를 사용합니다. 끊임없는 공포와 폭력으로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짓밟아버리는 거죠. 이런 세상에서 스스로 생각한다는 건 그냥 좀 특이한 게 아니라 목숨을 거는 위험한 행동이 됩니다. 가장 안전하고 현명한 생존 전략은 그냥 입 다물고 복종하는 것뿐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자신에게로 가져와 보죠.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진짜 교훈은 뭘까요? 60년도 더 지난 이 낡은 재판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까지 중요할까요? 아렌트가 우리에게 남긴 핵심 메시지는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악, 가장 위험한 것은 어떤 불타는 징후나 악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생각의 부재, 즉 생각 없음 그 자체였죠.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기를 멈추고 그냥 대세를 따르고 시키는 대로 하고 우리 자신의 도덕적 판단을 다른 사람이나 시스템에 맡겨버릴 때 바로 그때 진짜 끔찍한 악이 스며들 문이 열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에게 향하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조직의 논리나 원래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라는 관습이나 혹은 어떤 건의 앞에서 왜? 라고 묻지 않고 그냥 따랐던 마지막 순간이 언제였나요? 아렌트의 경고는 바로 이것입니다. 악은 언제나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때로는 아주 평범한 얼굴을 하고 우리의 생각 없음을 자양분 삼아 조용히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은 20세기의 가장 큰 충격과 논란을 불러일으킨 개념 하나를 깊숙이 파헤쳐 볼까 합니다. 바로 악명 높은 나치 전범의 재판 과정에서 탄생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학살을 설계한 주범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1961년 전 세계는 재판정에선 악마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철학자 한나 아렌트의 눈에는 뭔가 훨씬 더 소름 끼치는 게 보였죠. 바로 지독한 평범함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역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이야기의 배경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전투 지휘관이나 장군이 아니었어요. 그냥 중령이었죠. 그의 전문 분야는 바로 수송. 유럽 전역에 흩어져 있던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음의 수용소로 실어 나르는 그야말로 원스톱 시스템을 설계하고 관리한 물류 전문가였습니다. 무려 600만 명에 달하는 유대인 학살의 실무를 총괄한 책임자. 거대한 악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상징 같은 존재였죠.
예루살렘에서 열린 재판에서 아이히만은 방탄유리로 만들어진 부스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전 세계가 드디어 관찰할 수 있게 된 위암한 실험 표본처럼 말이죠. 모두가 숨죽이고 저 어둠의 심연을 들여다볼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본 모습은 너무나 평범해서 오히려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수십 년간 숨어 지내던 과거의 유령이 갑자기 그 유리 부스 안에 나타나게 된 걸까요? 전쟁이 끝나자마자 아이히만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려 15년 동안 다른 나치 전범들처럼 아르헨티나에서 가짜 신분으로 아주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죠. 이건 정말 한편의 첩보 영화 같은 작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부에노스아이레스 근처 길거리에서 그를 그대로 낚아채서 비밀 가옥에 가둬놓고 신문한 뒤 진정제를 투여하고 승무원으로 위장시켜서 이스라엘까지 데려온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이 미스터리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재판이 시작됐는데 아이히만이 내놓은 변론이 정말이지 너무나 무서운 질문을 우리에게 던졌거든요. 모두가 상상했던 광기 어린 악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를 체포했던 모사드 요원들조차 아니 그냥 길에서 마주치는 평범한 아저씨랑 다를 게 없는데? 하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한나 아렌트의 그 유명한 개념, 악의 평범성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악행 자체가 평범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홀로코스트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악이죠. 그게 아니라 그 끔찍한 악을 저지른 사람이 너무나도 평범했다는 겁니다. 아이히만은 시종일관 자기는 거대한 국가기계의 톱니바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거예요. 이 슬라이드에 나온 말처럼 자기는 명령을 충실히 따랐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고 오히려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때말로 죄책감을 느꼈을 거라고 말한 겁니다. 명령 복종이 그의 도덕이었던 거죠. 아렌트가 본 아이히만은 멍청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생각이 없는, 즉 사유하지 않는 사람이었을 뿐이죠. 그는 자기가 짠 기차 시간표가 현실에서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희생자들의 입장에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아렌트의 분석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외면하고 싶어 했던 너무나 고통스러운 진실까지 파헤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전체주의라는 거대한 악의 시스템이 어떻게 모든 구성원의 도덕을 마비시키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유대인 공동체 지도자들이 나치에 협력하여 동족의 명단을 넘겼던 사실까지 지적했죠. 이건 결코 희생자를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마저 무너뜨리는 그 시스템 자체의 끔찍함을 고발한 거였죠. 하지만 이 고통스러운 지적은 그녀를 엄청난 비난의 한복판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유리부스 안에 남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무엇일까요? 법원은 나는 단지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 라는 그의 변명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류 전체에 대한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1962년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혹시라도 그의 무덤이 나치 추종자들의 성지가 될 것을 우려해서 그의 시신은 화장된 뒤에 재가 되어 지중해에 뿌려졌습니다. 그의 물리적인 존재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진 거죠. 하지만 그가 던진 질문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렌트가 우리에게 남긴 섬뜩할 만큼 중요한 결론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악을 저지르는 데는 무슨 특별하고 악마적인 마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포기해버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만약 악이 생각 없음을 양분으로 삼아 자라난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 걸까요? 이것은 아렌트가 우리 모두에게 남긴 숙제입니다. 저 멀리 있는 괴물을 경계할 게 아니라 우리 바로 곁에서 벌어지는 비상식의 상식화를 경계하라는 날카로운 경고이기도 하고요.